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바닷가나 계곡으로 물놀이하러 떠날 텐데요. 네, 여름철에 물놀이 할 때 안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들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저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광탄유원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름철 물놀이 해마다 이제 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올 여름에 안전을 네.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유의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먼저 선크림을 듬뿍 발라야 되고요. 준비 운동도 충분히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구명조끼를 입을 경우에는 공기가 충분히 들어간지 확인을 하시고 입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곡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봤을 때랑 안에서 직접 들어갔을 때랑 물높이와 물살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물높이는 배꼽 아래 정도까지가 적당하고 물살이 확인이 되지 않은 곳에는 함부로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계곡에서 다이빙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속에 뾰족한 돌들이 있을 경우에 머리와 부딪혀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지하셔야 되고요. 또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또 음주 후에 수영하시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또 물에서 나와야 할 때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수영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련이 일어난다거나 입술이 파래진다거나 또 얼굴이 당긴다거나 피부에 갑자기 이상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는 즉시 물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물속에 오래 있을 경우에는 체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누우시고 나오셔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금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다.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지는 않겠지만 몸에 힘을 빼고 숨을 참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몸이 물에 뜬다고 하거든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목격자의 경우에도 직접 구출보다는 신고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정말 상황이 급해서 구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 그 상황에 구조 활동을 펼치는 게 그래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허우적대고 있는데 구조를 섣불리 시도했다가 같이 휩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튜브라든지 도구가 있으면 그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물에 빠졌을 때는 몸에 힘을 최대한 빼는 게 중요하겠고요. 누군가 또 빠졌을 때 섣불리 물에 들어가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요령들을 좀 잘 지켜서 사고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박세윤 기자, 현장에 전문가 한 분을 모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제 옆에 지금 양평소방서 구조대장 류봉현 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려 소방차를 끌고 이쪽에 오셨습니다. 언제 출동을 하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 요령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빠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천천히 이제 대화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국번 없이 119나 112를 누릅니다. 그 다음엔 차분하게 그 대화를 이제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빨리 찾아옵니다. 그 현재 위치를 모른다. 그럴 경우는 주위에 그 큰 건물이나 아니면 지형 진물 아니면 또한 전봇대에 그 전주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이제 환자 상태, 뭐 익사자다 아니면 어느 상황을 잘 안내해 주셔야지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출동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안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그 119 종합 그 지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익사자다 그러면 응급처치를 실시해 달라. 그러면 그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범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손은 이마를 잡고 한 손은 턱을 잡아 올려 기도 확보 및 그 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인공호흡은 초당 1회를 해가지고 2회 후 이렇게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충부 압박으로 들어가는데 충부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 속도로 하면 그 깊이는 5에서 6cm의 깊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30회를 반복해 주시고 30회를 1주기로 하여 실시하는데 5주기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환자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는 다시 재실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 실시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 혼자 계속 실시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럴 경우는 주위에 그 사람을 요청을 해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실시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여기 양평 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이제 센터나 소방서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5분 내지 10분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이럴 경우는 그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끊기게 되면은 그 환자가 다시 소생하다가도 다시 사망할 그 요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또 생생한 시범까지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올 여름 안전한 물놀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주민 오늘은 양평에서 보내드렸습니다.